자, 이어서 복합난시의 형태와 이 복합난시의 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난시라고도 하고요, 복성난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불려지니까요, 둘 다 동일한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난시, 복성난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망막에 맺어지는 그 초선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어요. 뭐 둘 다 망막 기준으로 앞에 있거나 혹은 둘 다 망막 기준으로 뒤에 있거나 이런 거죠. 이런 형태가 복합난시, 복성난시의 형태입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러한 이제 난시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두 주경선 중에서 어느 경선이 굴절력이 더 큰가 이제 살펴봐서 강주경선의 위치를,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 둘 중에서 61디옵터가 굴절력이 더 큰 강주경선이고요. 이쪽 수평 방향이니까 도난시 이렇게 되겠다, 그죠? 도난시라는 거 먼저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주경선에서도 보시게 되면 약주경선도 굴절력이 플러스 60디옵터예요. 어쨌든 강주경선, 약주경선 모두 다 굴절력 값이 59디옵터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망막 기준으로 앞쪽에 결상이 되겠구나 라는 거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려볼게요, 실제. 자, 강주경선이 보다 더 앞쪽에 결상이 될 테니까요. 강주경선부터 먼저 그려보시면은 보다 더 앞쪽에 전초선으로 이렇게 결상이 될 텐데, 그 형태는 주경선과는 반대, 직교되는 형태로 이렇게 결상이 될 테고, 지금 약주경선 역시 일단 굴절력이 59디옵터보다 크기 때문에 망막 앞에 결상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데 수직 방향에 대해서 초선은 직교되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망막에 결상된 형태는 이러하고, 근데 이 위치가 망막을 기준으로 둘 다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복합 혹은 복성, 근데 둘 다 어디에 있죠?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근시성격을 띠겠죠. 근시성, 도난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름 붙여 주실 수가 있고, 다른 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확인하실 것은 두 경선 중에서 어느 쪽이 굴절력이 큰가 확인하시고, 이쪽이 크네요. 그럼 직난시 이름 붙여 주시고, 그리고 각각 경선에 대해서 초선을 그려주시는데 보다 더 굴절력이 큰 것은 앞쪽에다가, 상대적으로 굴절력이 비교적 작은 거는 조금 더 뒤쪽에다가, 그러나 굴절력이 다 59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앞에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같기 때문에 복합, 복성 이고요. 앞쪽에 있으니까 근시성이죠. 그래서 복성, 근시성이고, 아까 강주경선 방향, 수직 방향에 있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직난시,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명명하는 건 조금 더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눈은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교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시를 정시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굴절력 값을 59디옵터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 봤었을 때도 59디옵터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59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빼줘야 되겠죠. 얼만큼 빼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2디옵터 빼주면 59디옵터가 되겠죠. 그럼 이쪽 경선에는 마이너스 2디옵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반대쪽에 60은요, 59보다 1이 크니까 59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디옵터의 굴절력 값이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렌즈의 굴절력 값은 그려보시면, 수직에는 마이너스 2디옵터, 수평에는 마이너스 1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토링 렌즈의 형태가 필요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세 가지 방법으로 표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해주실 수 있는데, 이제 요건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실 건데요. 하는 원리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요러한 눈을 교정을 해야 된다, 59디옵터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먼저 지금 구면 렌즈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굴절력 값을 1디옵터씩 다 뺀대요. 1디옵터씩. 그럼 다 빼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1디옵터를 다 빼면 60디옵터 이 경선은 여기는요 어떻게 될까요? 59디옵터 이렇게 바뀌겠죠. 구면 렌즈 S-1을 이용을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쪽 방향이 59가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쪽 방향에만 1디옵터를 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직 방향에만 더 마이너스 1디옵터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59디옵터. 수평은 더 빼주면 안 되니까 굴절력은 제로. 이러면 이런 형태의 원주 렌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구면 렌즈랑 이러한 형태의 원주 렌즈랑 합쳐진 이런 렌즈로 교정을 해준다면은 정시로 교정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얘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각 경선마다 굴절력 값이 다르게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형태의 토링 렌즈, 사실 요 렌즈예요. 요 렌즈. 근데 난 요거는 S-C로 표기가 된 거죠. S-C로 이렇게 180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된 거고, 이렇게 말고도 이제 S+C로도 표기해 보실 수 있고, CC로도 이제 표기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시로 교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앞서서는 저희가 이제 복성, 근시성 난시의 형태를 보셨다면은 이제 원시성, 복성, 원시성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두 경선 중에서 굴절력이 큰 경선이 어느 방향에 있지 확인하시는 거죠. 이게 더 크구나. 그러면은 수직 방향에 있으니까 직난시가 되겠다. 이름 먼저 명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굴절력이 크기 때문에 앞에 맺히긴 할 텐데 굴절력이 59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망막 기준으로 D의 결상이 되겠다. 뒤쪽에 그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전초선으로 결상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망막 D인 거죠. 형태는 경선과 직교되게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주경선은 57디옵터인데 굴절력이 더 적으니까 더 많이 망막 뒤로 밀리겠죠. 59디옵터보다 작은 건 물론이고 굴절력이 가장 작은 경선이기 때문에 더 밀려서 후초선 이렇게 결상이 될 테니 형태는 경선과 직교되게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두 개의 초선이 모두 다 뒤쪽에 있네요.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복성이 되는 것이고 어디에 있죠? 망막 뒤에 원시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주경선 방향이 앞서서 수직 방향인 거 확인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복성, 원시성, 직난시로 명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런 눈을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 자, 그림을 보시면서 먼저 확인을 해 보실게요. 자, 먼저 구면 렌즈를 플러스 1디옵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요 눈을 정시화한대요. 플러스 1디옵터의 구면 렌즈를 이용하면은 여기에다가도 플러스 1 하니까 얘는 59가 되겠죠? 59디옵터. 여기는 이 수직 방향은 이제 정시로 교정이 된 거죠. 근데 수평 방향은 1 하면 58디옵터로 바뀌다 보니까 아직 1디옵터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쪽 방향에만, 수평 방향에만 플러스 1디옵터를 더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수직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매의 렌즈를 조합한 토링 렌즈로 교정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적어주게 되면 S 플러스 1디옵터의 구면 렌즈에다가 뒤에 원주 렌즈, 실린더 렌즈요. 그죠? C 플러스 1디옵터, 축방향은 90도인 렌즈로 이루어진 토링 렌즈로 교정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당연히 이게 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면 토링 렌즈의 형태는 이 눈에서 59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굴절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58이니까 이 경선에는 플러스 1디옵터가 필요하겠구나. 요 경선에는 플러스 2디옵터가 필요하겠구나.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렌즈를 그릴 때 플러스 1디옵터,
플러스 2디옵터 이렇게 된 토링 렌즈가 필요하더라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갖다 세 가지로 해보시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S 플러스 C로 표기를 먼저 해볼게요. 앞서 표기가 이미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S 플러스 C 할 때는 두 경선 중에서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작은 거. 그래야 더 더해줘야 되니까, 더해줄 수 있으니까. 플러스 1디옵터로 잡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이 플러스 1디옵터가 어느 축 방향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방향을 적어주는 거죠. 90축 방향에 있죠? 있고. 이 렌즈랑 조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플러스 2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이 있는 실린더 렌즈를 얼마만큼만 하면 될까요? 플러스 1디옵터를 해주면 플러스 2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한 두 매의 렌즈를 조합을 하면 이 토링 렌즈가 된다. 어때요? 동일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S-C로도 한번 변환해 볼까요? 자, S-C로 표기를 할 때는 두 경선 중에서 굴절력 값이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플러스 2디옵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그 축 방향 적어 주셔야 되겠죠. 플러스 2가 있는 축 방향 180축에 이제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가감해 줘야 되느냐,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동일한 렌즈 대 S-C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C 값은 동일하다고 했죠. 두 경선의 차이 값이기 때문에 부호만 바뀌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축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 보실 수가 있고,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다 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구면 렌즈랑 이제 원주 렌즈랑 다 한번 그려가지고 토링 렌즈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좀 많이 이제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 CC 표기법인데, 두 매의 실린더 렌즈를 조합한 형태. 그러면 이쪽 방향 그냥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플러스 1부터 적어볼까요? 플러스 1디옵터의 실린더 렌즈. 자, 플러스 1디옵터의 실린더 렌즈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지금. 요거랑, 그죠? 요거랑 두 개 합치겠다 이 얘기니까요. 먼저 플러스 1디옵터하고 축 방향은 항상 굴절력이 제로인 거 180축. 요렇게 요거랑 컨비네이션, 하나는 지금 오른편에 있는 C 플러스 2디옵터, AX 축 방향은 90축, 그죠? 이렇게 두 매의 실린더 렌즈를 조합을 한다면은 이러한 토링 렌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기법 다양하게 전환해 보시는 거 연습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복합 난시, 복성 난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형태인 혼합 난시, 잡성 난시인데요. 혼합 난시라고도 하고 잡성 난시라고도 해요. 혼합 난시, 잡성 난시 같은 경우에는 망막 기준으로 하나의 초선 앞쪽에, 하나의 초선 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혼합 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초선과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에 있는 채소착란원이라는 것이 망막에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형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난시의 형태보다도 가장 이제 양호한 시력을 갖게 되는 형태가 이 형태고, 근데 잘 없어요. 이런 형태는 잘 없습니다. 빈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시성 난시가 가장 이제 많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 한번 보게 되면은 전초선은 망막 앞쪽에, 후초선은 망막 뒤쪽에 이렇게 성격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달리 있는 그러한 형태가 혼합 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자, 두 경선 중에서 보다 굴절력이 큰 경선은 위쪽에 있네요. 그죠? 여기가 강주 경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름은 직난시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근데 여기에는 굴절력 값이 59보다 커요. 그죠? 크고, 그리고 반대쪽에 약주 경선을 보게 되면 58디옵터네요. 59디옵터보다 작겠죠. 자, 그러면 강주 경선 같은 경우에는 59디옵터보다 굴절력이 크기 때문에 망막 기준으로 망막 앞쪽에 결상이 될 겁니다. 전초선이요. 방향은 이것과 직교되게 수평 방향으로요. 자, 그리고 약주 경선 같은 경우에는 59보다 굴절력이 작으니까 망막 기준으로 뒤쪽으로 밀려서 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는 앞쪽에, 하나는 뒤쪽에 이렇게 결상이 돼서 성격이 다른 것이 같이 있다 라고 해서 혼합난시, 잡성난시라고 하게 됩니다. 교정 원리는 동일하죠. 교정 원리는 역시 둘 다 그냥 이제 59로 이제 교정할 수 있는 렌즈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각 이제 경선마다 필요한 굴절력 값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먼저 이 60디옵터를 59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1디옵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면 렌즈를 썼어요. 그러면 이 60디옵터는 어떻게 변하죠? 59디옵터로 변하겠죠. 근데 이 구면 렌즈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다 마이너스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바뀌나요? 57디옵터로 바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렌즈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요쪽 방향은 이제 지금 다 교정이 됐지만 여기에서는 교정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만 교정을 할 수 있는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이 있는 원주 렌즈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러스 2디옵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수평 방향에서 플러스 2디옵터를 가진 반대는 0인 원주 렌즈를 조합을 한 이런 토링 렌즈의 형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혼합난시가 교정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한번 요걸 갖다 지금 S 플러스 C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S 마이너스 C로도 한번 표기해 보시고 CC로도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연습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난시의 형태를 좀 살펴보고 요거에 따라서 난시를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모형안을 기준으로 안광학계 90도 경선의 굴절력이 61.5디옵터이고 그리고 180도 경선의 굴절력이 플러스 59디옵터인 눈의 굴절 상태를 작도를 하고요. 정시로 교정하기 위한 렌즈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눈에서의 굴절력 값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이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를 이렇게 수평 수직을 이 눈이라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은 저희 안광학계 굴절면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90도에는 61.5디옵터가 있다고 해요. 61.5디옵터 있고요. 180축에는 플러스 59디옵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이 굴절면을 통과해서 맺어지는 망막에서의 결상 상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굴절면이고 여기에 의해서 결상되는 망막 내에서의 초선을 이제 그릴 거예요. 그리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59디옵터는 정시와 굴절력 값이 같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망막의 결상이 되겠죠. 근데 형태는 어떻게 해요? 이 경선 방향과 직교가 되게끔 요렇게 수직 방향으로 요렇게 망막에 딱 걸려가지고 결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결상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직 방향은 굴절력 값을 보니까 59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망막 기준으로 더 앞쪽에 결상이 될 거예요. 자, 형태는 어떻게 해요? 요것과 직교되게끔 수평 방향으로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됐을까요? 자, 요렇게 이제 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도를 하라라고 했었을 때는 요렇게 작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주경선은 요게 강주경선이죠. 그죠? 이렇게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러한 눈을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렌즈는 했는데, 필요한 렌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시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59디옵터는 59디옵터인데 굴절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제로. 자, 그런데 수직 방향 굴절력이 59보다 크잖아요. 그럼 59화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5디옵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구성된 렌즈 한쪽 방향 굴절력이 0이고 한쪽 방향은 굴절력이 2.5디옵터인 이런 렌즈를 원주 렌즈, 실린더 렌즈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표기해 주시면 되죠. 어떻게 표기해 주시면 될까요? 마이너스 2.5디옵터, 축 방향은 굴절력이 제로인 방향이 있게끔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이 렌즈로 교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름.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름을 붙일 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두 경선 중에서 굴절력이 큰 경선이 어느 방향에 있는가? 이 수직 방향에 있네요. 그러면 무슨 난시요? 직난시.
직난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초선이 맺어진 그 위치 관계를 한번 보시는데, 하나가 망막에 걸려 있어요. 그죠? 이런 눈은 무슨 눈이라고 하죠? 단성이라고 하죠. 단성.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어요? 망막 기준으로 앞에 있잖아요. 그럼 단성, 근시성, 직난시가 되는 거죠. 이 눈의 이름은 단성, 근시성, 직난시고, 이런 눈은 지금 이러한 원주 렌즈로서 정시화, 교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지금 이제 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있으니까요. 요거에다가 뭐 부가적인 이름 명명한다라든지 초선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그려보시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지금 표에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가시면서 다시금 그 개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른 예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렌즈로 교정되는 눈은 어떤 눈일까? 이제 거꾸로 물어본 거죠. 이런 렌즈로 교정이 되는 눈이라고 하면은 어떤 눈일까? 이제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한번 일단은 요 처방값을 갖는 렌즈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에는 구면값을 쓰도록 할게요. 지금 구면은 전체가 플러스 0.75가 들어있는 렌즈다. 그러면은 수평 수직의 전부 다 0.75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S 플러스 0.75 디옵터. 이 렌즈랑 컨비네이션 더하기 하는데 어떤 실린더 렌즈를 넣느냐? 180축에는 굴절력이 제로이고 이제 90축에 마이너스 2.25 디옵터가 들어있는 이러한 이제 원주 렌즈를 더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표기법이 요걸 갖다가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 어떤 토릭 렌즈가 만들어지느냐 그대로 더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플러스 0.75 디옵터 위에는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러한 렌즈가 필요한 눈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뭐 부족했으니까 더해줬을 거고 이제 과했으니까 빼줬을 거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0.75가 부족했대요. 그럼 정시를 59디옵터라고 가정하면 이쪽에 눈의 굴절력 값이 아마도 58.25 디옵터였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0.75를 더해주면 59가 되니까요. 이런 굴절력 값을 갖는 눈이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굴절력 값이 59보다 컸기 때문에 1.5만큼 컸기 때문에 빼줘서 지금 59가 된 형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60.5 디옵터였겠네요. 그러니까 1.5를 빼서 59로 만들어준 이 렌즈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굴절력을 갖는 눈, 그럼 이름을 명명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름을 명명할 때는 두 경선 중에서 굴절력이 큰 경선이 어느 방향에 있는가 제일 먼저 보시고 수직 방향이잖아요. 아, 직난시구나. 이름 명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59보다 크잖아요. 59보다 크기 때문에 망막 앞에 결상이 돼요. 그죠? 망막 앞에 결상이 될 텐데 어느 방향으로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결상이 될 거고 요거는 59보다 작잖아요. 그 망막보다 뒤쪽에 밀려나서 결상이 될 거예요. 밀려나서 요렇게 그죠? 결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선이 망막을 기준으로 앞뒤로 있는 요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성 직난시다. 혼합성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에 했던 거랑은 반대예요. 필요한 렌즈의 굴절력이 얼마인지를 알면 이 사람의 눈의 상태가 어떤지를 거꾸로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렇게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난시를 교정하는 렌즈 표기는 했는데요. 자, 먼저 지금 이제 여기 렌즈 표기법을 보시고 이 렌즈를 갖다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게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렌즈라고 보시고 이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이 필요한 이제 실제 픽업 안에서의 어떤 초선의 형태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렌즈의 형태를 한번 쭉
쭉 먼저 적어 보실게요. 제가 앞서서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적을 수 있는 팁을 드렸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렌즈 표기법을 봤었을 때 앞에 있는 구면 렌즈의 굴절력 값은 뒤에 있는 이축 방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5를 이쪽 방향에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요것과 요것을 더한 값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방향에는 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자, 같이 다 한번 적어 보실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앞에 있는 구면 굴절력 값이 180축에 있다. 마이너스 025를 이쪽에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값을 반대쪽에 0.5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 플러스 050을 90축에 적어 주시고, 반대쪽엔 두 개 더한 값. 그러면 마이너스 05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구면값을 축 방향에 적어 주시고, 그리고 두 개 더한 값 플러스 0이 오잖아요. 그거를 이쪽 방향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표기법에 따라서 표현을 해본 토링 렌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이 실제 그냥 이 렌즈만 봤었을 때도 혼합 난시가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만 봤었을 때 이거는 한쪽 방향이면 굴절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단성 난시 교정할 때 이용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두 개가 이렇게 있는 형태는 굴절력이 큰 걸 빼면서 이제 정시화 시켜준 거니까는 복선 근시 난시를 교정을 한 거고, 이거는 두 쪽 다 플러스잖아요. 그럼 복선 원시성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렌즈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 경선의 어떤 부호가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혼합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렌즈이기는 한데, 이제 답은 이렇게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눈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려지고 되는지는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만 해보고 나머지는 직접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렌즈로 교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는 굴절력이 제로기 때문에 굴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정시와 같은 굴절력 값을 가졌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굴절력 값이 컸겠죠. 컸으니까 빼줘야 된다. 59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25를 빼야 되는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59.25 디옵터의 굴절력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진 그 피검 안에서의 초선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일단 이쪽 방향은 59 디옵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쪽 방향은 망막에 결상이 되는데 딱 망막에, 그죠? 이렇게 걸려가지고 결상이 됐을 거고, 여기는 59보다 일단 크잖아요. 그죠? 크기 때문에 망막 기준으로 앞에 결상이 되는데 그 형태는 이것과 직교되게끔 이런 식으로 결상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눈의 형태를 단성, 나머지 근시성, 그리고 굴절력과 큰 쪽이 어느 쪽이냐? 이제 수평방향과 도난시,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단성이기 때문에 이제 답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다른 것도 그려보면 다 두 개 다 앞쪽에 혹은 둘 다 뒤쪽에 이렇게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요 형태는 요것만 하나 더 그려보실게요. 보시게 되면은 습식 방향은 이제 부족했으니까 더해줬겠죠? 0.5만큼 더해줬다는 것은 실제 굴절력 값이 58.5 디옵터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평 방향은 59보다 컸으니까 빼줬을 건데 59.5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050만큼 빼서 59 디옵터로 만들어주는 교정 렌즈를 이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굴절력 값을 가진 눈에서의 망막에 결상되는 초선을 그려보면은 굴절력이 59보다 큰 이쪽은 수평 방향은 이렇게 망막 앞쪽에 결상이 될 거고, 지금 59보다 좀 작은 수직 방향의 경선에 의해서는 망막 뒤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잖아요. 즉 망막 기준으로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결상되는 혼합 난시의 형태, 바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려보셔도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냥 이렇게 보셔도 이제 굴절력값만 봐도 이렇게 굴절력이 각 경선마다 부호가 다르면 혼합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용된 렌즈구나, 이렇게 바로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인데요. 자, 요 예제를 보고 먼저 렌즈를 먼저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실제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 값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망막에 결상된 초선의 위치로 확인하시고, 요렇게 요 스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렌즈를 그려볼게요. 렌즈, 이게 렌즈입니다. 교정 렌즈, 토링 렌즈 그려보시는데, 자, 지금 축 방향 60축에 뭐가 있는 거죠? 구명값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60축 정도 되는 데다가 제가 60도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50 디옵터 적어볼게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요것과 직교하는 방향에, 즉 60이 직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90도 한 150축이 되겠죠? 여기에는 지금 요거랑 요거랑 더한 마이너스 2.5 디옵터가 있는 거죠. 요 렌즈를 가지고 교정이 필요한 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눈의 주경선 방향 했는데 지금 이쪽에는 굴절력 값이 얼마가 있었던 거죠? 59보다 1.5만큼 컸기 때문에 1.5 디옵터를 빼는 렌즈를 이용을 한 거니까 여기는 60.5 디옵터의 굴절력 값을 가졌을 거고, 그리고 여기 150축 방향에는 지금 59보다 2.5만큼 많았겠죠? 그럼 61.5 디옵터의 굴절력 값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눈의 주경선 방향 하면 강주경선 방향은 여기가 되겠죠? 강주는 150축에 있고, 그죠? 그리고 약주경선은 여기와 직교하는 60축 방향에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된 눈에 있어서 실제 망막에 결상되는 초선의 방향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그리실 때 이렇게 사축으로 하니까 조금 헷갈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둘 다 59보다 굴절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 기준으로 둘 다 앞쪽에 결상이 될 거고요. 근데 둘 중에서 조금 더 굴절력이 큰 방향이 이쪽 방향, 강주경선 방향이 150축 방향이잖아요. 이거는 보다 더 앞쪽에 결상이 될 거예요. 단 방향은 이것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60축 방향은 역시 망막 앞에 결상이 되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조금 더 밀려나서 이렇게 직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초선, 후초선 있잖아요. 강주경선에 의해서 이제 전초선이 결상이 되고 약주경선에 의해서 후초선이 결상이 되는데, 전초선의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60도 방향이 되고 후초선의 방향은 150도 방향이 되는 것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굴절 검사라는 것을 하시게 되면은 난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표를 보면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세요. 난시안은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쪽이 있거든요. 더 선명하다라는 것은 결상된 그 상점의 위치가, 상점이 아니 초선의 위치가 망막과 가까운 쪽에 있는 그 방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형태의 시표를 방사선 시표라고 얘기해요. 부채살 같이 생긴 시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시나 원시는 전체적으로 다 흐리게 보이는데, 난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마다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선이 있고 비교적 연하게 보이는 선이 있고 이렇게 상의 선명도의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난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교정해줘야 되는 축 방향은 어느 축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위에서 이런 렌즈로 교정되어야 하는 눈 이랬잖아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렌즈를 그려보시는 거죠. 먼저 렌즈를 그려주세요. 그려주실 때, 자, 이 축 방향에 먼저 구명값이 오게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반대쪽 방향에는 2개 더한 값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실제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 값을 적어주세요. 굴절력이 얼마였길래 마이너스 025가 필요했던 거야? 굴절력이 정시보다 컸겠죠. 그래서 0.25만큼 빼줘야 정시화 된다는 거죠. 59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59.25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렌즈가 필요했을 거고, 여기는 그럼
60디옵터였겠죠. 그래서 59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디옵터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러한 굴절력 값을 가진 눈에서 실제 망막에 결상되는 상점의 위치를 상의 위치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둘 다 일단은 59보다 크기 때문에 망막 기준으로 앞에 결상이 되겠지만 조금 더 굴절력이 큰 요 경선, 그죠? 요 경선이 보다 더 앞쪽에 상의 형태는 이렇게 결상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수평 경선 같은 경우에는 59보다 크기 때문에 망막 앞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뒤로 밀려나서 이런 형태로 수직 방향 결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난시를 가진 이제 난시안 같은 경우에 이런 방사선 지표를 보여주게 되면은 어떤 선이 가장 진하게 선명하게 보이느냐라고 하면은 망막과 가까운 이 초선 여기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 6시, 12시 방향이 진하게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교정해줘야 되는 렌즈 축 방향을 잡아가지고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망막에다가 이동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교정하는 게 실제 그 난시 교정할 때 사용하는 굴절 그 검사법이고요. 그래서 난시안 같은 경우에 방사선 지표 보여주고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선지 찾아보는 거는 실제 망막에 결상된 초선, 망막에 가까운 초선의 그 위치,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서 선명도가 조금 차이가 다르게 인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방사선 지표 조금 전에 봤었던 이 방사선 지표 있잖아요. 그 방사선 지표로 봤었을 때 선명도가 비슷하게 보이는 그러한 눈은 어떤 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선명도가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는 이제 혼합 난시, 그러니까 망막 기준으로 동일하게 전초선과 후초선으로 존재하는 이런 경우에는 선명도가 거의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그걸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렌즈를 먼저 그려 보실게요. 자, 사축으로 되어 있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잘 그려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120축에 마이너스 025디옵터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는 이제 사실은 여긴 30축이 되겠죠. 두 개 더한 거 제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120축에 마이너스 025 적어주시고 이거랑 두 개 더한 거는 반대쪽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에 더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050이 60축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050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값 마이너스 050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60축에 플러스 050 그리고 두 개 더한 값을 반대쪽에다가 플러스 025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렌즈를 필요로 하는 눈의 굴절력 값 사실 적어보고 실제 눈에서 결상되는 그 초선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일단 모든 선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눈 같은 경우에는 망막 기준으로 전초선과 후초선으로 이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혼합 난시 형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얘가 사실은 이 C번이고 C번만 한번 제가 예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마이너스 0.50 디옵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굴절력이 59보다 컸기 때문에 빼서 59화 시켜준 거니까 얘는 59.5 디옵터의 굴절력을 가진 경선인 거죠. 여기는 부족했으니까 더해줬으니까요. 실제는 58.5디옵터의 굴절력을 갖는 경선인 거예요. 그래서 망막을 기준으로 맺어지는 초선의 모습을 그려보면 비교적 59보다 큰 이 이제 경선 같은 경우에 망막 기준으로 앞쪽으로 결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결상이 되는 거죠. 이쪽에 굴절력이 좀 부족해서 망막 뒤에 결상되는 이 초선 같은 경우에는 뒤로 밀려나되 형태는 요거랑 직교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서로 망막을 기준으로 동일하잖아요. 동일하고 혼합 난시의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명도가 거의 이제 비슷한 선명도로 인지가 된다. 다른 것들은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있으면은 뒤쪽에 있는 것이 망막에 가까운 게 있기 때문에, 혹은 원시 같은 경우에 두 쪽 중에 또 가까운 쪽, 이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 있는 그 선의 그 모습이 보다 더 진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혼합 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방사선 지표의 선명도가 거의 이제 동일하게 보이는 그런 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난시와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잘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 난시의 정의랑 교정 원리, 교정할 때는 이제 토링 렌즈로 교정을 한다. 이 토링 렌즈로 교정을 하다 보니까 토링 렌즈의 표기 전환법, SC법 있잖아요. S-C도 있고 S+C도 있고 CC법도 있고, 그래서 동일한 렌즈인데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 표기 전환법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시 명명하는 방법 있죠. 그 표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난시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었어요. 강주경선, 약주경선, 그리고 강주경선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 선이 앞쪽에 맺어지는 전조선, 그리고 약주경선에 의해서 결상되는 선이 후초선, 그 사이가 이제 스텀의 간격이라고 해서 난시량을 의미하는 간격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채소착란원이라는 것이 있었었다. 그래서 각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시나 원시는 전체적으로 굴절력이 동일한 굴절력 값을 갖는 구면 렌즈로 교정을 하지만, 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눈 자체가 굴절력 값이 그 방향마다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까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르게 되어 있는 토링 렌즈의 형태로 교정을 하더라. 그리고 이 토링 렌즈 안에 이제 원주 렌즈라는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원주 렌즈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쪽 방향에 굴절력이 제로이고 반대쪽에만 굴절력을 가지는,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을 가지는 그런 렌즈의 형태가 원주 렌즈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렌즈로, 원주 렌즈나 토링 렌즈나 이런 렌즈로 난시하는 교정을 하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리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